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5월 29일 오후 5시 정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이렇게 5가지 가져왔고요. 지난주랑 세 종목이 겹치죠. 현우산업, 모비스, 영보화학, 그리고 비셈전자, MVH 코리아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관련 브리핑은 짧게 해드리면 금요일에 우선 미국 증시가 어, 나스닥 2%대, 그리고 S&P 500, S&P 500 1%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나와줬고, 그리고 주말간 부채한도 이슈 관련해서 타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는 다소 해소된 느낌이어서 일단 내일 국내 증시도 아마 0.5에서 1%대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간 증시 이벤트 보면서 이 부채한도 이슈 관련된 것도 좀 더 살펴보고 이번 주 관심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면 먼저 빗셈전자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빗셈전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빗셈전자 보면 우선 OLED, LED 테마거든요. LED 소자, 뭐 디스플레이 연관 사업, 광통신 선로 부품 사업, 고속철도 차량 부품 유지 보수 사업 이런 걸 좀 하고 있다고 하고 어, 최근에 어떤 이슈로 올랐나 좀 살펴봤더니 최근에 무상증자를 1대 0.3 정도로 무상증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빗셈전자 무상증자 주당 0.3주 무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도 있었고 보시면 이 빗셈전자 같은 경우에 코스닥 전자장비 시총 400억 대주주 지분 30% 정도 되는데 이 강씨 집안 강만준, 강명구, 강윤구 등등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LED 소자, 디스플레이, 광통신, 고속철도 이런 걸 사업을 하고 있고 재무가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연매출도 지금 400억, 400억, 800억, 900억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크지 않지만 늘어나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 딱히 빨간 게 보이지 않죠. 부채도 굉장히 낮고 유보율도 굉장히 괜찮고 그래서 아마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재무도 괜찮기 때문에 뭐, 뭐 향후 2, 3년간 상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일단 차트를 크게 보면 상장했을 때 가격이 11,000원대 정도였는데 보시면 이때만 좀 뜯어서 좀 볼게요. 보면 똑같죠? 상신전자처럼 상상상상 들어올리고 눌러주죠. 보시면 상신전자처럼 이때 차트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상상상상 들어올리고 눌러줘요. 그래서 지금 빗셈전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올린 다음에 눌러줘서 바닥권까지 주가를 빼고 그 이후에 군데군데 매집으로 보이는 흔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매집이 좀 얼추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좀 보고 있고 이때 코로나 때부터 해서 8,000원대까지 들어올리는 상승이 나는데 이 앞에 물량을 그러면 싹 테스트한 매집으로 좀 보고 있고 대시세가 딱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뭐 코로나 때까지 해도 바닥이 지금 2,000원대고 고점대가 한 7,000원, 8,000원 정도 되는데 중간 정도로 보면 이 박스권의 중간 정도 보면 4,000원, 600원 이 정도 보는데 지금 이 정도에서 위아래로 매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단이 이 정도면 두세 배만 올라줘도 10,000원 그냥 올라가죠. 그래서 빗센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 올리고 한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보시면 고점끼리 연결을 하고 저점끼리 연결을 하면 이런 추세 안에 있었는데 이런 추세를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던 추세를 고점 올라가고 저점 올라가는 추세로 바꿔놨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추세 돌파하고 살짝 들어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매집봉을 하나 띄우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바닥에서 박스권 치거나 조금 더 뺀 다음에 돌려서 올라가는 종목도 많은데 최근에 갑자기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 요즘 많이 드리고 있는 게 매집봉 띄우고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재차 올라온 종목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 세력들이 올릴 게 아니었다면 그냥 방치를 하거나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줬겠죠. 근데 지금 일단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로 바꿔놨고 보시면 이 저점이 낮아지던 추세가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매집봉이 들어왔고 매집봉 이후에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5월 18일부터 보면 이 종목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5월 18일 이후부터 보면 5월 18일, 18, 19, 20이 이렇게 한동안 올라주고 또 내려오기를 반복을 했는데 보시면 빗셈전자 같은 경우에 큰 변동이 없이 그냥 반봉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이걸 주봉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죠. 매집봉 띄우고 크게 움직여주지 않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 위로 올라오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때 다 저항으로 크게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저항이 많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올라와 준다면 좀 한 번쯤 대시세가 나올 만한 위치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일단 가장 좋은 그림이 이 추세를 돌파하고 눌림 이후에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위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빗셈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초부터 좀 보면 지금 대주주가 계속 사고 있거든요. 대주주 박연수라는 사람이 1000주를 샀고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이때 왜 처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일단 그냥 넘어가고 그 이후에도 임원 주주 강만준 대표이사죠. 강만준 2500주 추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살펴보면 4월 4일 강만준 40만 주 추가 매수. 그냥 그리고 또 강명구 대주주 집안인 것 같죠? 또 추가 매수. 박연수 또 300주 추가 매수. 강명구 이사 빗셈전자 주식 17만 주 지분율 9% 17만 주가 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4월 18일 강명구 만주 강만준 또 2만 6천 주 매수. 보시면 이렇게 강명구 이사 뭐 또 주식을 계속 사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강만준 대표이사 또 사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들어서는 지금 최근에 매수는 안 했는데 보시면 대주주가 지금 계속 사고 있죠. 대주주가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 회사에 뭔가 호재로 나올 만한 뭐가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 이 대주주가 세력이랑 엮어서 같이 작전을 쳐서 올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빗센전자 같은 경우에 이 하락하던 추세를 멈추면서 저점 낮아지던 추세를 돌려놨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서 매집봉 띄우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매집봉 띄우고 그 위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단순하게 224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거나 조금 더 아래 보신다. 111선 지켜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224일선 지켜주면 이런 그림. 조금 더 내려온다. 111선 타고 이런 그림. 아니고 그게 아니면 여기를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자르거나 크게 보면 그냥 지금 위치에서 이 가격대까지 저는 분할로 접근해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5,000원에서 4,000원 사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분할로 접근하셔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1차 목표는 한 6,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빗셈전자 지금 매집도 충분하고 주봉이나 월봉상 추세도 굉장히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장 이번 주에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종목은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현우산업.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종목이죠. 보시면 애플카 OLED, LG전자 디스플레이 쪽 테마고, 애플카 테마로 묶인 이유는 이제 LG전자 쪽이 애플카 쪽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슈가 부각이 됐었는데, 이 LG전자 디스플레이 쪽에 이 PCB 인쇄로 기판을 납품한다고 해서 애플카 테마로 묶였어요. 그래서 차트를 크게 보면 뭐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때의 상승이 세력이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앞에 고점대까지 물려있는 개미들 물량을 테스트해서 소화를 하고, 그 이후에 이런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준 이후에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똑같이 바꿔놨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저점을 올려주는 우상향 추세로, 그리고 이 우상향 추세에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이런 식의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고점은 이 정도로.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또 이 고점대 구간까지 물량을 한번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거래량도 좀 나오긴 했는데 앞에보다 거래량이 좀 적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조금 더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거래량 터진 이 갭상승 매집봉 이후에 거래량 없이 눌러주죠. 눌러주고 보시면 새로운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5,600원대가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주면서 모든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이 구간 위로 올라와준 모습이죠. 금요일에도 보시면 갭으로 떴다가 눌러줬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 막판에 들어올리죠. 그리고 물론 지금 시외에서는 거래량이 소폭 들어오면서 2%대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5,700원, 5,600원, 5,000 지금 위치로 보면 이 구간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 눌러주더라도 갭 하락하고 다시 회복해주면서 상승하는 그림. 그리고 조금 더 아래 본다,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 하단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찬가지로 아래 짧고 위로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눌러준다면 1차적으로 5,600원 정도 보시거나, 조금 더 아래 보신다 그러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 아니면 여기를 분할한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고 여기를 이탈하면 자르는 걸로. 왜냐면 여기를 이탈하면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만약에 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탈하면 자르거나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라갈 가능성, 5,600원 또는 5,400원 정도 지켜줄 가능성 보면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이 흐름을 반영해서 출발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흐름이 반영이 됐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진입해보기에 괜찮겠죠. 그래서 현우산업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게 이렇게 구름대에서 상승이 나오면 한 번 위로 찌르는 움직임이 한 번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매집봉을 먹으러 가는. 그래서 현우산업은 약간 간질간질하게 안 가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그래도 저점을 올려주면서 캔들 위치를 올려주고 있다는 거,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단기 저항인 5,600원대도 돌파를 해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안 내려오는 게 좋겠죠. 돌파했으니까 다시 안 내려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 모비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 원전 테마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원전 테마, 가속기, 핵 융합기, 머신러닝 사업.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MS가 핵융합 에너지 공급 계약 이슈가 좀 체결을 하면서 테마로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강한 장대 양봉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이면서 단기적으로 지지 나오고 앞에서 저항 나왔던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근데 보시면 여기를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저번 주 후반에 그렇게 올라와서 어제도, 금요일에도 갭으로 떠서 5%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다시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추세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런 추세로도 볼 수 있고, 이 윗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보더라도 이런 추세로 볼 수 있는데, 여길 지금 갭으로 돌파했죠. 그러면 제가 손절 라인으로 여기를 제시해드렸지만 이 추세 안으로만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괜찮겠죠. 이 추세 안으로만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옆으로 돌려주면서
이 앞에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이 구간을 2,500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슈팅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원자력 테마 모비스 보면 가속기 사업, 핵융합 사업, 머신러닝. 그래서 가속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가속기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오늘 뭐 중이온 가속기, 저에너지 가속 구간빔 시운전 성공, 반도체 파급 기대 이러면서 중이온 가속기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만약에 이거를 세력들이 재료로 묶어서 엮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뭐 1차 뭐 가동 성공, 시운전 성공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모비스가 흐름을 받아서 상승이 나와줄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했으니 여기서 이 정도만 움직여 주더라도 괜찮은 그림 나오겠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 저점끼리 연결하면 이런 추세인데 이런 추세를 지켜주는지 이런 추세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일단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간다면 지금 이 꼬리로 단기적으로 달리고 있는 구간이 이 정도인데 여기만 돌파해주면 다시 한번 양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 분할로 접근하시거나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2,500원에서 최대 2,400원 정도 10% 정도 되는데 분할로 접근하신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영보화학. 영보화학은 지난주에도 가져왔던 관심 종목인데 보시면 층간소음 완충제, 보완제, 건축용 보온제, 자동차 내장재, 자동차 쪽으로도 엮일 수 있겠죠. 전기차. 그러면서 이제 최근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하락 추세가 끝난 건지 솔직히 이 추세선은 긋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돌파해준 듯한 모습이지만 완벽하게 또 고점끼리 윗꼬리까지 포함해서 고점끼리 연결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완벽히 하락 추세를 돌렸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이 저점 낮아지던 추세를 저점 올리는 추세로 바꿔놨죠. 저점 낮아지는 추세를 저점 올라가는 추세로 바꿔놨고 그리고 차트 크게 보더라도 뭐 이 앞에 9만원대를 제외하고 보면 이런 그림인데 고점대 라인을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바닥권 라인을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바닥권에 가까운 위치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으로 보고 있고 이 앞에 고점대까지 물량을 한번 테스트해서 받은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이후에 하락하면서도 매집이 계속 진행이 되죠. 하락하면서도 매집 진행됐고 보시면 여기서 이 하락하고 여기서 매집봉 띄워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제가 삼화전자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삼화전자의 이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내려와서 매집봉 그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 들어올리면서 슈팅. 물론 삼화전자처럼 갈 거라고 보고 있진 않은데 이 영보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가 이 최근에 매집봉 뜨고 이 매집봉 기준으로 크게 밀리지 않고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표들은 꺾여서 식혀주고 있고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매집봉 이후에 그냥 방향성을 아직 안 정하고 있다. 도치형 캔들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로 빠지면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향성을 곧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을 정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네, 한 요 정도 말씀을 드린 게 지지 저항이 겹치고 지지, 저항, 저항, 저항 그리고 최근에 돌파해주고 다시 지지받고 있으니 이 3,8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런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저점 올려주는 이러한 추세.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이 바닥권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죠. 중간중간에 지지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영보학도 아마 시세가 나오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MVH 코리아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테마고 헤드라이너 MVH 부품 이 MVH 부품이 솔직히 저도 뭔지 모릅니다. 뭐 플로어, 카펫, 도어 트림 이런 걸 현대차, 기아에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상승이 나온 게 현대차랑 공동으로 전기차 배터리 효율 높여주는 공정 기술과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20%를 빼버리죠. 이때 이슈가 뭐가 있었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300억 규모 유상증자. 그래서 17%대 급락 이렇게 나왔는데 5월 16일 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 이후에 어디까지 내려왔냐? 보시면 이렇게 저점 올려주던 추세,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약간 이런 추세인데 지금 약간 수렴하던 추세를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다시 들어왔는데 이 저점 올라가던 이 추세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만 지켜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매집봉을 띄우고 급락한 이후에 추세 지켜주면서 올라간 종목.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랑 비슷하게 보이냐. 덕양산업 말씀드렸었죠. 덕양산업 이 자리 3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네, 덕양산업의 이 자리 마찬가지로 저점 올려주던 추세 있고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를 위로 강하게 뚫고 갑자기 급락을 시켜버리죠. 거래량도 없는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급락을 시켰는데 이 저점 올려주던 추세는 깨지 않고 지키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캔들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죠.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죠. 차트 크게 보면 그럼 이 구간이 지금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트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MVH 코리아도 여기서 눌러주고 지켜주면서 2평 위로 조금씩 올라온다. 그럼 관심 가져보아야겠죠. 이 2평 근처에 왔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지금 위치에서 이 추세 하단 손절 라인 잡고 매매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지켜주면서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MBH 코리아도 이거는 뭐 털고 나간 거래량으로 보이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 내면서 이 앞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다 받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MVH 코리아 생각보다 회사가 크더라고요. 코스닥 자동차 부품 시총 1200억, 유동주식 수 1200, 2000만 주, 대주주 지분 40%. 그래서 뭐 일양 산업이었는데 MVH 코리아로 상호 변경했고 시총이 1200억인데 여러분 매출 보이시죠? 6천억, 8천억, 1조 넘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저평가라고 좀 보고 있고 보시면 재무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죠? 이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당기순이익 오히려 흑자 놔주고 있고 재무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부채도 뭐 엄청나게 높은 편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MVH 코리아도 뭐 상패 걱정을 할 종목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매출액이 이렇게 큰데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된다. 적어도 올라간다면 이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정도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 앞에 저항 나오고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MBH 코리아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주면서 덕양산업과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지를 좀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MBH 코리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다 이번 주에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켜보기에 괜찮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살펴보면, 부채 협상 잠정 타결, 표결 및 고용 지표 주목.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죠. 월초 고용 지표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S&P 500 나스닥은 상승을 해줬고, 뭐 업종별 차별화, IT, 뭐 엔비디아 25% 급등, AI, 챗 GPT.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일단락된 모습이라고 하죠.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상원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어서 아직 완벽히 끝난 건 아니지만 수뇌부 간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큰 고비는 넘긴 모습이다. 단기적으로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리스크가 해소.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시장에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부채한도 인상안이 무난히 통과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2년간 재정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유동성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채 발행이 대거 예상되는 가운데 고금리 환경하에서 증시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JP모간은 앞으로 7개월간 1조 1000억 달러 규모 미국채 발행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기간 대비 상대적으로 큰 발행 규모다. 시장에서 유동성을 상당히 흡수할 것. 이는 우리가 예견해왔던 증시 조정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 인상은 이 금요일날 나온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5월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있고, 보시면 이번 주 오늘 미국장도 휴장입니다, 여러분. 미국장 휴장인 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미국장도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금요일 미국 증시 흐름 그대로 이어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네, 미국 증시 휴장이고 우리나라 증시 휴장이죠. 그리고 뭐 주택 가격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미셀 보험원 뭐 연준 이사 연설 있고 베이지북 등등. 그리고 목요일 고용 보고서, 실업보험,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하원에서 뭐 금융위원회 증언이 있다고 하지.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일단 이 고용이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다고 또 뭐라 얘기할 거고, 고용이 좋게 나온다? 아직 임금이나 고용 둔화 안 되네. 금리 인상해도 되겠네. 근데 고용이 안 좋게 나온다? 경기 침체 가는구나. 또 이런 뭐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는 대로 이슈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증시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으니 다시 상승하는, 이 구름대를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그림으로 나가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름대를 완전히 돌파해주면 여기서 지지받고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고, 앞에서도 돌파했다가 내려오니까 다시 하락 나왔었고, 여기서 이렇게 하락 나면 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약간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왜냐면 큰 이슈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 어제 엊그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목도 조금 잠겨 있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짧게 좀 마무리하고 내일 또 좋은 흐름 나오길 기대하면서, 예,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